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이제 요약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 요약 강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한 4주에 모두 끝내다 보니까요, 진행이 좀 빨라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좀 예습을 미리 하고 오시면, 그러니까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을 미리 보고 오시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바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것이고요. 미리 이제 안 보시고 오시게 되면 수업을 따라가기 쉽지는 않겠죠. 좀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좀 지금부터는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1장, 2장에서, 자, 1장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방법에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 지적공부의 종류별 등록상, 그러니까 종류별 등록상은 무엇이 있는지를 보았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43페이지 보시면 제 3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에서 지적법에서 그나마 좀 까다롭고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 이제 3장에 관한 내용이죠. 자, 커다란 흐름을 보시면은요, 우리 오늘 나눠드렸던 유인물 첫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다 나눠드렸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한 것은 몇 가지 이제 그림을 집어넣지만 지금 요약 강의 때도 그림들은 보통 이제 기본 심화 강의 때 다 나눠드렸던 것이죠. 듣고 그냥 이해만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지적 공부에 이렇게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도 기록이 되는 거죠.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다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 1장에서 등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2장에 지적 공부의 종류별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토지의 표시가 이제 변경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새롭게 정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하면 또 토지가 바다가 되어가지고 이제 말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등록한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할 수 있고 또는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열어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를 이제 정리하는데 토지 이동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 이동 정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변경되어서 다시 소유자를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소유자 정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룰 내용들을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지금 3장에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적 정리를 할 때는요, 반드시 최종 결정서를 또 작성을 하는 거죠. 최종 결정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때 최종 결정서를 결의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는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먼저 작성해서 여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때 정리하는 커다란 흐름은요, 토지 이동 정리는 우리가 앞에서 제 1장에서 다뤘던 거죠.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의 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여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때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서 모든 토지 이동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은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측량도 하여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큰 흐름은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하는 방법은요, 소유자는 등기부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등기부가 먼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그 등기 관련 서류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고 옮겨 적는 거죠. 다만 신규 등록을 할 때만 최초에 등록하는 거죠. 신규 등록할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잖아요.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때만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도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여 등록합니다.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는 거죠. 이게 신규 등록의 특징이죠. 그럼 이때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를 합쳐서 우리는 지적 정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적 정리에는 이제 토지 이동 정리하고 소유자 정리가 있는데 소유자 정리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는 등기부 보고 옮겨 적기 때문에 따라서 지적 정리 절차의 핵심은 바로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중심으로 다루게 되고요. 정리가 끝나게 되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지목을 변경하는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경우에는 등기부에도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다 보니까 등기부와의 일치를 위해서 지적소관청에서는 등기 촉탁을 하는 거죠.
다만 등기부 일치를 위해서 토지 이동 정리를 했을 때 등기 촉탁을 하는데 신규 등록했을 때는 아직 등기부가 없다라는 거죠. 등기부 없으니까 신규 등록했을 때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등기부와 일치를 시켰으면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리를 하였다, 지적 정리를 했다라는 그 결과를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이제 통지까지 하게 되면은 모든 절차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3장에서는요, 토지 이동 정리 절차를 이제 중심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소유자 정리 절차,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절차, 그 다음에 지적 정리 등의 정리 결과에 통지하는 절차, 이 네 가지를 다루게 되는데 핵심은 토지 이동 정리 절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밑에 보시면 이제 토지 이동 43페이지 보시면 토지 이동의 개념이 있죠. 자, 개념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즉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만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이 6가지만을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들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 이동 정리는 원칙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근데 토지 이동은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밑에 43페이지에 있는 토지 이동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룰 거예요. 토지 소유자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업 시행자가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지 이동 신청에 관한 내용은요, 뒤에서 토지 이동 정리를 다 다룬 다음에 뒤에서 할 것이고요. 자, 넘기시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토지 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진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신청이 없어도 이제 직권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내용만 이해하시고요. 바로 토지 이동의 종류로 갑니다. 자, 넘기시면은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데,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규 등록이 있는 거죠. 새롭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뭐 새로 조성된 토지, 아니면은 다 등록된 줄 알았는데 등록이 누락됐던 토지, 그래서 한 번도 등록한 적이 없었던 토지를 새로이 최초로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요, 신청,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자, 이때 신청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사유가 발생하면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토지 이동에 있어서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신청 의무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요. 신청 의무는 대부분이 다 60일이죠. 그러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만 90일이고 나머지는 다 60일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외울 내용은 아니죠. 다 동일하게 다 60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규 등록을 신청하라고 할 때요, 60일 내에 신규 등록 신청하라고 할 때 당연히 신청서, 그러니까 모든 관공서에 우리가 뭘 신청할 때는 신청서는 당연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토지 이동의 신청의 신청서, 뭐 등기를 신청할 때도 신청서는 당연히 쓰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첨부 서면이죠. 신청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첨부 서류를 가져가야 되는데, 첨부 서류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이제 첨부 서류로 들어가게 되는데, 신규 등록할 때만 이제 특징이에요. 첨부 서류의 특징으로서. 자, 신규 등록할 때는 토지의 표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소유자는 등기부에서 결정되는데 등기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이 뭘 보고 조사를 하겠어요? 직접 나가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 누구세요?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신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소유권 증명서류,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는 내가 소유자다, 내 이름으로 신규 등록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소유자라는,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만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갑니다. 그 이외에는요,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에 있어서의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분할이나 합병이 있었다든지 이미 등록된 상태에서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등록이 돼 있었을 때 소유자도 등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 등록돼 있으니까 그 소유자를 그냥 옮겨 적으면 되는 거니까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갈 필요 없고, 신규 등록할 때만 이제 소유권 증명서를 첨부한다. 이게 특징이니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기타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간다. 그러면 1, 2, 3번은 소유권 증명서의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예시.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가는데 증명하는 서류로 대표적인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서, 갑이 소유자는 확정 판결서, 이게 증명서류가 되겠죠. 또는 공유 수면을 매립을 했어요. 자, 매립을 하게 되면은 매립한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할 거 아니에요. 원시 취득을. 그럼 매립한 사람한테 준공검사가 떨어지겠죠. 여기 준자가 빠졌네요. 자, 준공검사가 매립한 사람한테 준공검사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립한 사람이 준공검사를 받았을 테니까 이게 준공검사에 갑 이름으로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원시 취득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죠.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는 그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을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원시 취득한 사람이 나올 테니까 이것이 소유권 증명서류가 되겠죠. 또는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할 때,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로서요, 이게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예요. 이제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좀 소유했으면 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천안시 안에 있는 토지라고 해보죠. 이거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인데 천안시 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자기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천안시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가질 수 있는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지만 국토의 재산,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지라고 해야 가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싶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를 가져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우리 지적법에서 딱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소유권 증명 서류에 있어서 하나의 예시고요. 기타 이제 소유권 증명서를 가져와야 된다. 신규 등록의 특징이니까 첨부서면 소유권 증명 서류 가져간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가로 3번 보시면요. 그러면 서류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예, 서류는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소유권 증명서 이렇게 첨부 서면을 가져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첨부해야 가야 될 서류를요. 지적소관청에 지금 신청할 때 첨부하는 것인데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죠. 이럴 때는 그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 언제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등록 전환할 때도 나올 것이고 분할이나 지목 변경 등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면요,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한 내용이겠죠. 우리가 제출할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가지고 있으면 그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 되겠죠. 준공검사 누가 해줘요? 시장군수구청장. 지적소관청에 준공검사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사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본을 반드시 가져갈 필요 없이 너희들 원본 찾아봐라, 확인해봐라 라고 해서 서류 제출에 가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토지 이동 정리, 신규 등록 정리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와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앞에서 했죠. 신규 등록할 당시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따로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본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토지 동그라면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 6가지인데 이 6가지에서는요. 한 문제 정도만 나와요. 한 문제 정도.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 뒤에 있는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 뒤에 나오는 기타 사항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만 잘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전환을 보죠. 신규 등록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신규 등록은 새로이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 전환은 이미 등록은 되어 있어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장부만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시켜주는 거죠. 등록되는 장부만 옮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림도 있죠. 여기 1200분의 1 축척의 지적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적도에 쭉 나오죠. 이렇게 지적도의 모양들이. 근데 오른쪽에 산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전체가 한 필지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여러 필지로 돼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들은 임야도에 주로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임야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도를 이제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임야도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3000분의 1 축척을 가진 임야도를 봤어요. 근데 임야도는 이제 임야들만 이렇게 쭉 나오고요. 왼쪽은 전체가 한 필지가 아니라 이것은 지적도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하죠.
언젠가는 어떻습니까? 지적도 토지대장으로 일원화를 시켜놓으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데 일원화를 시키려면요 엄청난 이제 측량 사업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여전히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임야도에 있는데요. 임야도니까 씁니까? 집안 앞에다 산자를 붙였겠죠. 지목은 임이고요. 근데 여기 이제 산 10번지 임야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있는데 여기는 임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밭으로 개간을 하려고 해요. 밭으로. 형질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임야를 이렇게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고 해요. 전용하려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토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지를 만약에 대지로 바꾸려고 한다. 마음대로 내 농지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럼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으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농지법에 따라. 그러면은 임야를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으면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그래서 받았습니다. 자,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허가를 받았으면요. 허가 받고 형질 변경 공사를 하겠어요? 아니면 공사부터 하고 허가 받겠습니까? 허가부터 받고 이제 공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일단 여전히 여기는 임야로 남아 있겠죠. 아직은 지목이요.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여전히 임야입니다. 임야이지만은 저는 지적도에 등록해야 될 지목이 돼요. 그래서 허가를 받으면은요, 바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등록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옮겨 등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직 지목이 바뀌기 전이죠. 먼저 등록 전환부터 하고요. 그러면 등록 전환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때 여기는 3000분의 1 축척이고 저기는 1200분의 1 축척이기 때문에요. 그대로 옮길 수는 없죠.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복사해가지고 확대 복사해서 오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다시 측량을 해요. 1200분의 1 맞춰서 다시 측량을 합니다. 경계도 정하고 면적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 전환을 할 때도 반드시 측량을 하고요. 측량을 한 다음에 이제 옮겨 등록했어요. 그러면 현재는 여전히 임야인 상태죠. 아직 밭으로 지목은 아직 변경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임야인 상태에서 자, 그러면 원래는 여기는 산 10번지였지만요. 산 10번지 집어는 그대로 쓸 수가 없죠. 지적도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산자는 임야이기 때문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들어와 있을 때, 임야도에 있을 때만 임자를 붙이지 토지대장 지적도로 들어오게 되면 산자를 붙여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산자를 빼고 새롭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지번 어떻게 부여하겠어요? 인접토지 12번지 옆이니까 12의 1번지 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밭으로 개간이 되면, 형질 변경 공사가 모두 끝나면은 이제 지목도 변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롭게 지번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신규 등록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동일한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이렇듯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는 이렇게 옮겨 등록하지만요. 이 과수원이 임야로 만약에 지목이 변경됐다고 해서 지적도에서 이 임야니까 이거 다시 임야도로 옮겨 등록하느냐,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언젠가는 토지대장 지적도로 일원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적도에서 임야로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지적도에서 임야도로 거꾸로 옮겨 등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로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만 옮겨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개념 뭐 간단한 거죠. 자, 등록 전환에서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요, 그 대상이에요, 대상. 대상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내기가 좋죠. 다른 내용이 하나 딱 들어가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되는 것은 방금 설명했던 산지 전용 허가가 떨어졌어요. 간단한 것은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신고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통칭해서 이제 허가. 아니면 여기다가요, 건축물을,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주거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짓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 받아요. 건축허가 받고 지어야 돼요. 건축허가부터 받아야 되겠죠. 건축허가가 났어요. 자, 그럼 건축허가가 났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지가 될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옮겨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행위 어떤 허가를 받으면요, 허가가 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아직 지목은 그대로 있잖아요. 먼저 등록 전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이제 나중에 지목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으면은요, 허가 받은 때로부터요 60일 이내에 이제 등록 전환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 받았으니까 이제 등록 전환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책에는 신청 의무 기간이 없지만은 신청 의무 기간은 다 60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허가가 떨어지면은 등록 전환이 가능하게 되고 가능하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일반적인 등록 전환은요.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등록 전환.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등록 전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 2번, 3번, 4번은요. 이런 허가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산지 전형 이런 거 허가가 없이도 등록 전환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예외적인 내용이죠. 예외적인.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대표적인 것이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으로요. 이 지역이 전부 다 밭으로 이제 산지 전형 허가를 받았어요. 전부가 산지 전형 허가를 받았으니까 전부가 다 등록 전환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끄트머리에 있는 이 두 필지는요. 허가가 안 났어요.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여기선 특히 허가를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임야로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토지는 여전히 임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토지 때문에 임야도를 유지하는 것이 좀 이렇게 불합리하더라 이거죠. 토지대장으로 다 옮겨버리면 편하잖아요. 어차피 이거 전체적으로 측량을 통해 가지고 토지대장 지적도를 옮길 때 이 두 필지도 마저 옮겨버리자. 그럼 편하잖아요. 지적도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았던 이 두 토지도요. 마저 한꺼번에 등록 전환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임야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임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적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 내에서도요, 임야들이 있어요. 임야들이. 첫 번째고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된 경우 기억하시면 되고. 또는요, 자, 이 토지가요, 이 토지를 산지 전형 이런 허가도 없이요, 이 사람이 불법적으로 이것을 밭으로 이용해서 10년째 살고 있어요.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니까 등록 전환 원래는 뭐요?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지목 변경을 못 하겠죠. 허가를 받아야 뭐 지목 변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허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임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이거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법에 등록하는 것은 현재 사실 상태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되었다는 거죠. 밭으로. 그런데 규범적으로요, 지목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허가를 못 받아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으면요, 여전히 이제 임야로 남아있겠죠. 그럼 사실상 밭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도 옮겨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상 형질 변경은 되었으나, 이거 중요한 거죠.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허가 같은 걸 받지 못해서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등록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4번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게 도시관리계획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임야예요. 그래서 산, 칠, 임 이렇게 돼 있어요. 임야인데 도시관리계획서를 이렇게 쭉 그었는데요. 일부가 도시관리계획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건 토지가 둘로 분할이 됩니다. 분할이. 자, 분할이 되면요, 이거는 저대로 임야도 있지만 도시관리계획서 안으로 들어오는 토지들은요, 다 지적도로 옮겨 등록을 해요. 그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과정에서요, 이건 여전히 임야죠. 도시 안에도 임야들이 있잖아요. 임야예요. 지번은 새로 부여해야 되겠죠. 지번은. 지적도에 맞춰서 산자를 빼고 다시. 그래서 지번을 새로 부여하면서요. 세 번을 부여하면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임야인 채로 지금 지적도에 있게 되겠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허가 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요. 임야인 채로습니까? 임야인 채로. 그대로 임야인 채로 토지대장으로 옮겨 들어옵니다. 토지대장 지적도로. 그러면 이렇게 토지대장 지적도, 즉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자,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는 것은 토지대장으로 옮겨 등록한다는 거죠. 임야대장에서. 그럼 이렇게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들이 있어요. 이것을 세속적 표현으로 이제 토임이라고 한다는 거죠. 토임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토지대장에도 임야들이 있을 수가 있구나 기억하면 되겠죠. 어떤 경우냐? 이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는 임야들이 있다. 이것은 이게 뭐 공식적인 어떤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임야인데 토지대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요, 근처에 개발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산속에 있는 임야도 안쪽, 그것도 임야도 안에서 깊은 곳에 있는 임야들은요, 거의 개발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건 굉장히 가격이 쌀 것이고요. 같은 임야라고 하더라도. 근데 토지대장 지적도에 들어와 있는 임야는 민가가 옆에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는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비싸게 취급이 되겠죠. 그래서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그 대상 토지 4가지니까 이 4가지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그 면적이죠.
면적.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3번의 면적은요. 자, 보죠. 임야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야도에 있을 때는요. 임야대장의 그 면적이 있었겠죠. 임야도에서 여기서 측정한 면적이 있었겠죠. 근데 다시 등록 전환하기 위해서 다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측량을 해요. 그러면은 지적도에서 다시 측량을 했겠죠. 그럼 여기에 나온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다시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고 면적을 측정합니다. 근데 요 면적하고 원래 있었던 임야대장에 등록됐었던 면적하고요. 다시 등록 전환을 위해서 다시 측량한 면적, 지적도에서 측량한 면적을 우리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이 면적을 측정을 했는데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불일치를 해요. 불일치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오래전에 면적을 측정했으면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다 크게 만들어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럼 여기 더 정확하겠죠? 좀 더 큰 곳에서 이제 측량을 했으니까는 크게 만들어서 측량했으니까 좀 더 정확할 거 아니야. 정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측량한 등록 전환된 면적이 있는데 지적도에 측정한 면적이 일치하면 상관이 없는데 불일치가 있어요. 불일치 있다는 건 오차가 있다는 거죠. 오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근데 오차가 아주 작은 오차예요. 아주 작은 오차예요. 그러면 작은 오차인 경우에는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대장의 면적이나 임야도 경계를 굳이 정정하지는 않고요. 이게 정확할 거 아니에요. 요거보다는 이게 정확할 테니까 이내인 경우에는 그냥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데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오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것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되 다만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경계나 면적을 이제 직권으로 정정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오차 허용 범위 이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오차이기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면 정정을 한다. 다만 항상 등록할 때는요.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죠. 그래서 면적. 시험 문제는 요게 또 여러 번 나왔어요.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자, 임야대에 의해서 측정한 임야대장의 면적하고 등록 전환을 위해서 지적도에서 측정한 등록 전환된 면적에 차이가 있다. 오차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정확하니까. 임야대장의 면적보다는. 이걸로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을 하되 다만 허용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굳이 정정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임야대장을 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허용 범위를 이렇게 초과를 해요. 초과하는 경우로습니까?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를요. 직권으로 정정을 한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것이 신청해한 정정이다 해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리고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라고 해서요. 임야대장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해요. 이것이 보다 큰 축척에서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지만 이제 정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어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정을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록 전환에서는 2개 정도가 포인트가 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분할이죠. 분할. 자, 분할은 개념은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 분할이 되는 거죠. 분할. 자, 그러면요. 분할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이제 대상 토지가 있죠. 대상과 관련해서요. 동그라미 1번에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신청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신청 의무 없는 경우부터 먼저 보죠. 대상해 가지고요. 자, 분할하는 것은요. 갑이라는 사람이 한 필지 일부만을요. 팔려고 합니다. 한 필지 일부만은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될 때는 이제 분할을 해야 되겠죠. 분할해야 돼요. 그러면 분할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분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 한 필지가요, 높낮이가 너무 심하게 생겼어요. 한 필지인데. 그러니까 한 필지가 높낮이가 너무 심해서 이용하는데 좀 불합리하더라. 그랬을 때는요, 높낮이에 맞춰서 이것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분할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분할을 하고 싶으면 반드시 분할을 신청은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분할했다고 분할되는 거 아니죠. 지적공부에서 분할이 되어야 분할이 된 것이니까 분할하고 싶으면 분할을 신청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이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할 때 내일 분할을 신청해도 되고 1년 있다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부를 팔 때 10년 있다 팔아도 되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하고 싶으면 분할을 신청해야 되긴 하지만은 언제까지 분할을 신청해야 되냐 이런 신청 의무 기간은 따로 없겠죠.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분할하고 싶으면 분할을 신청해야 되지만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하고 싶을 때 1년 있다 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되고 따라서 따로 분할 신청 의무 기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관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신청 의무가 없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요.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다는 거죠.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거니까.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의무 기간이 있는 동그라미 1번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1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한 필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오른쪽에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어요. 자,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리면 이 부분은 지목이 D가 돼버리는 거죠.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D가 되니까. 한 필지가 두 개의 지목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다는 거죠. 용도가 다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분할을 해야 되는 거죠.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가지고요.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 때로부터 이때는 어떻습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짓고 나서도 분할을 뭐 10년 있다 해도 되고 20년 있다 해도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용도가 변경이 되면 그때로부터요. 60일 이내에 이때는 분할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 의무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의무 기간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우리 책에는 동그라미 2번인데 이건 아무 때나 해도 되기 때문에 신청 의무가 따로 없고요. 신청 의무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나 동그라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신청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한 필지 일부가 용도가 변경됐을 때는 용도가 변경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신청 의무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이제 면적과 관련된 거의 그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담아내가지고 있죠. 담아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근데 분할을 하는데요. 분할도 만약에 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만 분할할 수 있다든지 공법상 규제를 받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공법상 규제를 통과를 해야 되겠죠. 먼저 뭐 허가받고 분할 신청해야 돼요? 아니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습니까? 허가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에 분할을 신청하라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 밑에 이제 면적이 있는데요. 면적은요. 분할에 있어서 면적은 시험 문제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등록 전환의 면적 오차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지만 분할도 언제든지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토지를요. 만약에 분할하기 전에 면적이 Z였다고 해보죠. Z였어요. 근데 분할을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따로 이제 면적을 측량을 해야 되겠죠. 이 토지 측량하고 이 토지 측량하는데 이 토지를 측량을 해서 X라는 면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토지는 따로 측량할 필요 없이 우리가 수학을 배웠으니까 Z 빼기 X 해가지고 그대로 등록하면 되느냐? 이게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반드시 따로 이 토지도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값이 Y가 나왔어요. 반드시 분할할 때는 필지마다 측량을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50년 전에 한번 측량했던 내용인데 50년 전에 측량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 면적이 잘못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최근에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에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요. 오른쪽에는 여기 X는 정확히 측량한 다음에 오른쪽을 Z-X 해버리면 이게 잘못되면 이것도 또 잘못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합니다. 자, 필지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X 측량하고 그러니까 X 토지 여기 오른쪽에 측량을 면적을 구했는데 둘을 더했더니요. 기존에 있던 Z하고요. 면적하고 불일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다시 측량했더니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자, 불일치가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근데 이 오차가요. 허용 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요. 허용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자, 허용 범위 이내라는 것은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전자면적 지정으로 측정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약간씩 오차는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차가 적으면 이건 잘못된 건 아닌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오차를요. 적당히 나누어서 배분해가지고 등록해서 여기다 일치를 시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등록 전환할 때하고 좀 달라요. 등록 전환에 있어서는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이든 초과하든 간에 항상 어떻습니까? 다시 지적도에서 측정한 등록 전환된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지만은 그것은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다 보니까 지적도가 뒤축척이에요. 당연히 여기가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분할 없습니까? 분할 전에 축척하고 분할된 토지의 축척하고 축척이 동일하죠. 축척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측량한 이 면적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차 허용 범위 내면 여기에 맞춰요. 그래서 적당히 이제 오차를 배분해 가지고 나누어 등록해서 일치를 시킵니다. 근데 만약 오차가 초과를 해요.
초과한다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으니까 요 면적을 등록하면서요. 이 면적에 합산된 면적으로 이것을 정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과하면 정정하고 초과하지 않으면 정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 밑에 이제 그 면적에 있어서의 이제 그러니까 분할에 있어서의 오차 처리 방법이 나오죠. 자,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이것은 분할된 필지마다 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오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맨 마지막 토지를 그냥 빼가지고 등록해버리면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필지마다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오차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오차 허용범위 이내이면은요, 기존의 면적이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 면적에 따라서 적당히 나누어 등록을 해서 일치를 시키고요.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합니다. 초과한다는 것은 그 종전의 면적이 잘못됐다는 것이니까요. 이럴 때는 정정을 한다는 거죠. 초과하면 정정, 초과하지 않으면 정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분할에 있어서 오차 처리 문제도 참고로 등록 전환이 많이 나오는데 분할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 같은 조문 안에 있기 때문에 분할도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6가지 우리가 기본적인 토지등 중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합병입니다. 합병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인데 근데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이게 나왔다고 또 저게 나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합병을 보죠. 합병은 분할의 반대는 말이죠.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합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합병의 절차는요. 자, 밑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신청해가지고 신청 의무라고 쓰세요. 신청 의무. 그러니까 두 토지를 있는데 이 두 토지를 한 필지로 합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요. 갑이 두 토지의 소유자였을 때 이건 자유예요. 갑의 자유지만은 때로는 합병하고 싶어도 못한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예외적으로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양가로 1번에 있는 신청은요.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 의무. 자, 요거는 우리가 또 기본 강의에서도 많이 했던 내용인들인데요. 자, 이런 경우죠. 여기에 시골이 전, 과송, 과송으로 5필지가 있는데 여기다 댐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수몰을 시키려고 해요. 수몰이 되면은요. 그래서 수몰이 돼가지고 물을 받아버렸어요. 물을 받아버리면 물이 고여있는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제 다 유지가 돼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그 경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유지로 바꾸면요. 마치 유지가 5개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기가 안 좋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필지로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지, 보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지 같은 경우 이렇게 넓고 또 길고 한 토지들. 이것이 인접하는 지목들이 다 동일한 지목이면요. 보기 좋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도 전, 과송 이렇게 6필지로 되는데요. 이걸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다 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토지공사만 끝나도 지목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은 뒤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들어섰어요. 그럼 아파트로 들었으면요. 여기가 만약에 102동이라고 해보죠. 102동이고 그러면 102동에 301호는 이 토지에 대한 대지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지권이 1000분의 13이라고 해보죠. 102동 301호가 토지에 대해서 1000분의 13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101번지, 102, 103, 104, 105, 106번지였을 때는요. 대지권을 기록할 때 이렇게 해야 되겠죠. 100번지 1000분의 13, 101번지 1000분의 13, 102번지 1000분의 13, 103번지 1000분의 13, 104번지 1000분의 13, 105번지 1000분의 13.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때도요. 그냥 다 대지니까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합병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합병을 해버리면요. 안 눌러지네요. 이게 다 합병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까 100번지부터 105번지를 합병하면은 100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00번지 1000분의 13. 한 번만 적으면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게 합병을 하면 굉장히 대지권 쓰는데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니까 아파트 단지를 말해요.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합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토지들이 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접하는 지목이 동일하다고 해서요. 다 합병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지목들의 토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요. 공동주택 부지. 뭐요? 아파트 단지죠. 일반적인 대지는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기 대지 가지고 인접하는 곳에 또 대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반드시 합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단지는 합병하라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는. 대지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아파트 단지는 합병하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는 아니고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 단지니까 이거는 사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사유지 중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일반적으로 합병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목들을요. 11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11가지는요, 일반적으로 사유지는 아니에요. 국공유지들이에요.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공유지지만 물론 개인이 소유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공유지로서요. 굉장히 길고 이렇게 넓고 한 토지들이에요. 유지를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길고 넓고 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도로, 제방, 하천, 국어 길죠. 유지 넓죠. 공원 넓죠. 철도용지 길죠. 수도용지 길죠. 학교용지 넓죠. 공장용지 넓죠. 채용용지 넓죠.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지는 않는 토지들이죠. 그러면서 넓고 길고 한 토지예요. 근데 이 지목을 11가지가 나오는데 이 지목 합병 신청 의무가 있는 지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은 이것이 아주 오래전에는 나온 적이 있지만은 최근에는 나온 적이 없지만은 뭐 나오면은 또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것을요 11가지를요 우리가 일반적인 국유지나 공유지들이고 넓고 길고 한 토지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요. 지목들을 보니까요. 2자로 돼 있든지 4자로 돼 있어요. 다 2자 아니면 4자로 돼 있죠? 그러니까 2자로 돼 있는 것이 6개가 있고요. 4자로 돼 있는 것이 5개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만 기억하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걸 다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겠지만 외우기 힘들면요. 2자 또는 4자로 돼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답 과소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전 한자, 답 한자, 과소도 3자. 그렇죠? 주유소용지 5자니까 해당 사항이 없겠죠. 유원지는 3자죠.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아주 쉽게 나오면요. 우리가 2자, 4자가 아닌 2자, 4자로만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물론 4자로 돼 있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종교용지 같은 거는 4자로 돼 있지만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그냥 힌트인 거죠. 적으로 한자나 3자, 5자짜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넓고 긴 국유지, 공유지들이 여기에 주로 해당되더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외워버리시든지 이렇게 방법도 있고요. 다 외우기 힘들면은요 요렇게라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토지들은요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합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의무가 있으면 이것도 60일이 되겠죠. 60일 안에 합병을 신청하여라라는 거죠. 근데 합병 신청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병이 이제 제한되는 경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합병을 하게 되면요 한 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들은 합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토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한 필지가 되는데 이렇게 한 필지가 될 수 없는 토지라면 합병도 못 하게 되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은요 우리 책은 너무 좀 복잡하게 합병 제한은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 유인물 거기 25페이지 보시면은요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했던 내용처럼 그 양가로 3번 중간에 보시면은 합병할 수 없는 토지, 합병이 제한되는 토지에서 쭉 나열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보죠. 이해만 하면 간단합니다. 이것은 뭐 합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꼭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2토지를요,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근데 만약에 합병하려고 했는데 지번부여적이 달라요. 지번부여적은 동이나 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토지는 양촌리에 있는 토지, 오른쪽에 있는 토지는 신공리에 있는 토지예요. 그럼 합병을 못 해버리겠죠? 동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합병해버리면 이 토지가 양촌이 있느냐 신공리에 있느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리가 다른 토지들은요 합병을 못해요.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지번부여적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게 되고요. 지번부여적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달라요. 여기는 과손, 여기는 전입니다. 지목이 다르면 한 필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합병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지목도 동일한데 소유자가 달라요. 한 필지 일부 넣습니까? 소유권 등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 필지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합병을 못하는 거죠. 이 3가지하고 그 다음에요. 자 축척이 서로 다릅니다.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은 합병을 못하는데 1번 요건은 다 갖추고 있지만요. 왼쪽은 6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의 토지는 1200분의 1 축척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모양이. 1200분의 1을 해서 2배를 줄여버리면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로가 2배로 줄고 세로도 2배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4배가 줄어들어요. 모양이 다르니까 합병을 할 수 없죠. 한 필지가 2개의 축척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요. 축척이 다르면 합병을 못하고요. 또 그 다음에 만약 붙어 있어야 합병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서로 연접해야 되죠. 연접하지 않으면 합병을 못하겠죠. 자, 연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2토지가요.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다랄지 둘 다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는데 하나는 등기가 돼 있는데 하나는 등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럼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만 등기해야 되는 거죠. 한 필지 일부만 등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병하고 싶으면요. 미등기 토지로 씁니까? 먼저 등기부터 하고 합병을 해야 되겠죠.
그럼 둘 다 등기가 돼 있으니까 합병할 수 있고요.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었을 때도 합병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하나는 등기돼 있고 하나는 등기가 안 돼 있어 버리면 한 필지 일부는 등기, 소유권 등기를 못 하다 보니까 합병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6가지가 기본적인요, 합병 요건이에요.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 동일하고 축척도 동일하고 서로 연접하고 있고 둘 다 등기돼 있든지 둘 다 등기가 안 돼 있을 경우만 합병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6가지가 있죠. 지번부여 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연접, 그 다음에 등기 문제죠.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인데 여기에 하나라도 흠결이 생겨버리면 합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 6가지예요. 그 밑에 있는 이제 6번부터는요. 6번부터는 잘못됐네요. 여기 3번인데 여기 4번이고 5번부터는 자 5번부터는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가지고요. 지목은 같습니다. 그럼 지목이 같으면 합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목이 같은데 거기에 이제 예외가 있어요. 지목이 같더라도 합병이 제한하는 것으로 단순히 과수원이면 합병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럼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버리면 습니까? 이거는 분할 대상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때는 과수원으로 합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과수원으로 합병을 못 하고요. 이럴 때는요. 그러면은 이걸 합병을 하면서요. 이걸 동시였습니까? 이걸 분할을 신청을 하면서 합병을 신청할 수는 있어요. 단순히 합병 신청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할 대상 토지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을 신청하는 건 상관없지만은 분할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합병만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목이 같더라도 때는 현재 지목은 같더라도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소유자가 동일해요. 그럼 소유자가 동일하면 합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소유자가 동일하지만 또 합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소유자는 동일한데 주소가 다르게 돼 있어요. 갑의 주소는 여기는 서울로 돼 있고요. 여기는 부산으로 돼 있어요. 왼쪽 토지는 갑이 서울 살 때 취득한 토지고요. 오른쪽 토지는 이 사람이 부산 살 때 취득한 토지예요. 그러면 소유자 동명이인이어 가지고 소유자가 달라버리면요. 이건 아예 합병을 못하는 거죠. 소유자가 다르면 아예 합병을 못하는 거고 일단 소유자를 동일할 걸 전제로 하는데 주소가 다르게 돼 있어요. 합병했을 때 갑이 주소를 적어야 될 텐데 뭘 적어야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먼저 주소부터 일치시킨 다음에 합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이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 습니까? 지금 부산이 잘못된 거죠. 이것을 서울로 먼저 고친 다음에 일치를 시킨 다음에 합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다르면은 일단 일치시키고 합병을 해야 되지 다른 상태로는 합병을 못 하고요. 또 공유지였을 때입니다. 공유지. 자, 왼쪽에 있는 토지는 갑을이 공유하고 있고요. 오른쪽의 토지도 갑을이 공유해요. 만약 오른쪽의 토지를 갑병이 공유해버리면요.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건 아예 합병을 못하는 거고요. 근데 공유지에 있어서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요. 지분이 달라요. 지분이 다르면 합병했을 때 갑의 지분을 정하고 을의 지분을 정해야 될 텐데 습니까? 지분이 다르면 이 사람이 지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371제곱미터, 여기는 361제곱미터예요. 자, 지분. 예, 갑 여기는 3분의 2, 3분의 1이고 여기는 3분의 1, 3분의 2였을 때 합병했을 때 갑의 지분은 얼마가 되느냐? 어렸을 때는 풀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수학 시간에 뭐 이런 거 풀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합병을 못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분이 동일해요. 여기도 갑이 3분의 2고 여기도 을이 3분의 1이에요. 지분이 동일합니다. 지분이 동일하면 계산할 필요 없죠. 합병했을 때 갑의 지분 얼마예요? 3분의 2. 을은 3분의 1.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지 같은 경우는 소유자만 동일하다고 해서 합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분까지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다르다는 거는 소유자가 동일해도 지분이 다르면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그러니까 7번째 있는 거죠. 지금 순서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됐어요. 왼쪽에는 번호가 좀 다르게 됐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는 지목이 같더라도 합병할 수 없는 경우고 소유자가 동일해도 합병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오고 여기는 축척이 동일해요. 뭐 축척이 동일하면 합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축척하고 오른쪽 축척이 동일해요. 그럼 합병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만 왼쪽하고 오른쪽 토지가요. 하나는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고 나머지는 밖에 있는 토지예요. 그러면 그 축척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는요. 축척 변경 시행지역 밖에 있고 이건 안쪽에 있어요. 그러면 곧 있습니까? 이거는 축척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500분의 1로. 그러니까 축척이 바뀌면 어차피 또 분할을 또 해야 돼요. 이런 것들 합병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축척이 동일하지만 곧 축척이 바뀔 토지들. 축척 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는 이건 합병을 못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넣습니까? 약간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죠.
지목이 동일해도 소유자가 동일해도 축척이 동일해도 이런 경우에는 또 합병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합병과 관련돼서요.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해하면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등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등기. 합병과 관련돼서 등기와 관련된 내용. 그 표를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토지가 소유권 등기만 되어 있어요. 갑의 소유권만 등기되어 있고요. 을구에는 어떠한 등기도 없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무런 등기도 없습니다. 거기 나가서 소유권에 뭐 가등기, 감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소유자 동일하니까 그냥 합병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두 토지가요. 소유권 등기만 돼 있어요. 순수히 소유권 등기만 돼 있습니다. 다른 소유권에 대한 제한되는 등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합병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거는 합병 제한 사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합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 보시면은요. 소유권은 이제 갑 앞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을 앞으로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기. 가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토지만 지금 본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합병이라는 것은요. 제한 사유만 없으면 자유롭게 이제 합병을 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합병을 하는 건 막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침해하면서 합병하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 상태에서 만약 합병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만 소유권 가등기가 되는 것이 되죠? 이거 본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가등기 권리는 소멸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등기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합병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본등기를 못하니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한 필지만 없습니까? 여기에만 가압류가 돼 있어요. 경매하기 위해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요 한 필지에만 지금 가압류가 돼 있다는 거죠. 경매 등기가 됐다든지. 환매특약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토지만 경매를 할지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합병을 해버리면 한 필지 일부가 돼가지고요. 이런 거 다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합병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막습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한 필지만 합병하고자 하는 한 필지에만 가압류, 가등기 등이 있으면요. 이런 것들은 합병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비슷하게요. 여기는 이제 소유권은 넘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을 앞으로요. 을 앞으로. 둘 다 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한 필지만 지금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만약 합병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가 지상권이 되겠죠. 지상권 한 필지 일부에 가능합니까? 용의권이니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을의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겠죠. 소멸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합병해도 상관이 없겠죠. 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용의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합병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제 저당권이 있으면 다르죠. 여기에 을 앞으로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 한 필지만 을 앞으로 100번지 101번지 여기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합병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을의 저당권 한 필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이 되죠. 그러면 이건 경매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겠죠. 저당권은 경매하는 권리인데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을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합병을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을을 위해서요. 합병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합병이 제한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과 관련돼서는요. 3번 이제 오른쪽에 3번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요.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이니까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인접하는 이쪽에요. 을이 소유하는요. 한 필지가 있어요. 또 을이 소유하는 토지가.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갑이 소유하는 요 토지가 두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갑이 두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요 토지가 을의 이 토지를 위해서요. 승역지로서 지역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승역지로 설정되어 있는데 인접하는 자기의 다른 토지와 지금 합병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 일부가 지금 승역지가 되겠죠? 한 필지 일부는 승역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합병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필지가요. 만약 요역지로서 을 토지에 대해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인접하는 자신의 다른 토지하고 합병을 해버리면 한 필지 일부가 요역지가 되겠죠. 한 필지 일부는 요역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합병을 못하는 거죠. 요역지였을 때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요역지면 또 합병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또 비교되는 거죠. 네 번째는 만약 우리가 아까요. 그래서 저당권에 있어서요. 둘 다 갑이 소유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 필지, 그러니까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합병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 버리면 저당권이었습니까? 소멸돼 버리니까 을이라는 사람의 저당권은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합병하는 토지의 일부에만 저당권이 있으면 이런 합병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 토지에도 저당권이 있으면서 동시에 왼쪽에 있는 토지에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전체 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럼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사람은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필지 전부에 대해서 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합병에도 상관이 없겠죠. 두 개가 있었을 때는 을이라는 사람은 경매를 2번 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합병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요. 합병에도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저당권을 을한테 설정할 때 두 토지가 동시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두 토지의 저당권은 등기원인,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다 동일하겠죠. 동일할 테니까 어떻습니까? 동일한 등기원인, 원인일자, 접수번호를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에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두 토지를 공동저당권인데 먼저 이 토지가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왼쪽 토지가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담보가치가 하락해가지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요. 두 토지의 저당권 느끼는 접수번호가 틀리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다 접수번호를 뭘 적어야 돼요? 이걸 적어야 돼요? 이걸 적어야 돼요? 적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합병을 못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병하고자 하는 모든 토지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저당권이 설정되는 부동산의 등기원인, 원인일자, 접수번호가 모두 동일했을 때는 합병할 수 있어요.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동시적으로 공동저당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만약 하나라도 달라요. 추가적으로 공동저당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접수번호 이렇게 틀릴 테니까 이런 경우는 합병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는요. 신탁등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등기법에서 신탁등기를 다루게 되죠.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는 등기, 신탁등기는 명의신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신탁법상에 유효한 신탁을 다룹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개발회사에 신탁을 합니다. 자, 신탁을 하는데요. 요 토지만 을한테 신탁을 하고 요 토지는 신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일부만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만 이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됐습니까? 합병을 해버리면요. 일부에 대한 소유권들이 돼버리니까 합병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토지만 신탁되어 있고 다른 토지는 신탁이 안 되어 있으면요. 당연히 합병을 못하게 되겠죠. 근데 합병하기 전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신탁이 다 됐어요. 이 토지도 신탁이 됐고 이 토지도 신탁이 됐으니까 다 을 앞으로 소유권이 다 이전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합병을 해뒀습니까?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신탁을 할 때요. 이 오른쪽에 있는 신탁의 내용하고 왼쪽에 있는 신탁의 내용이 틀려요.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신탁에 관한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신탁 이렇게 목적, 수익자 이런 걸 다 적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어디다 적게 돼요? 신탁 등기에서 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탁 원부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신탁 원부에 기록되는 신탁의 내용이 틀려요. 틀리면 없습니까? 합병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내용이 틀리니까. 따라서 신탁 원부에 기록되는 신탁 등기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 동일하면 합병해도 상관없겠죠. 동일한 내용을 적으면 되니까. 근데 왼쪽에 신탁하고 오른쪽에 신탁의 내용이 틀려버리면요. 합병을 했을 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탁 등기의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합병할 수 있지만은 모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모두 신탁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 등기의 그 사항이 틀려버리면 등기 사항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합병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표를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되고 우리 47페이지에는요 이렇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대응하죠. 1번, 2번, 3번, 4번 서로 대응하는 관계니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럼 다시 이제 책으로 와서요. 자, 합병에 있어서는요,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면적 경계 좌표 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합병이죠. 그래서 경계나 좌표는 그냥 말소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합산한다.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밑에 47페이지 하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측량을 하지, 바로 그 위에 있죠. 합병은 측량을 하지 않고 도면 위에서 처리하는 거죠. 도면 위에서 경계나 좌표는 말소, 면적은 합산한다. 합병이 좀 내용이 복잡하죠. 그래서 합병이 좀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지목 변경이 있어요.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6가지의 기본적인 토지 이동까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지목 변경은 이제 지목을 변경하는 거죠.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목 변경도 씁니까?
지목은 과세하고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지목 변경도 60일 이내 신청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 기간에서 이것도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60일 이내 지목 변경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목 변경 대상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요,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등록 전환 그다음에 지목 변경 요것만 대상 토지를 보면 돼요. 나머지는 대상 토지를 뭐 볼 게 없으니까. 먼저 대상을 보면은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있죠. 이걸 둘로 나눠서 우리는 이해해요. 토지의 용도가 바뀌면 당연히 지목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건축물의 용도만 변경됐었습니까? 지목 변경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없이 그냥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면은 지목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토지란 말 없이 나오게 되면 이게 지목 변경 대상 토지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나눠 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도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지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위였습니까? 학교가 있어요. 그럼 학교 용지죠. 근데 학교가 폐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개조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토지는 손도 안 댔잖아요. 근데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어버리니까 지목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 공장 용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눠서 보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림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연결하면은요. 자, 그러면 여기가 전전, 과손, 과손인데 먼저 토지공사를 끝낸 다음에 아파트를 짓죠. 그럼 아파트를 주거용 건축물이 있으니까 대가 되지만 않습니까? 아파트 짓기 전에 토지공사만 끝나도 지목은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거죠.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아직 건축물 들어서기 전에 토지공사만 준공돼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 변경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러분 책에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이죠. 3번에 있는데. 자, 대지는 없습니까? 원래 이게 6필지였는데 아파트 단지는 합병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했죠. 아파트 단지 합병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토지는 합병을 해야 돼요. 합병을 해야 되니까 공사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대로 지목이 바뀌는데 공사를 아직 완료하기 전에요. 어차피 합병할 토지니까 이 6필지를 대한 합병을 먼저 신청을 해버립니다. 어차피 합병한 토지니까요.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을 했어요. 그러면 합병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가 됐으니까 지목도 하나만 설정해야 되겠죠. 이때 지목을 뭐로 설정하냐는 거죠. 곧 있으면 뭐가 돼요? 대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대로 지목을 설정해버리는 게 나은 거죠.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죠. 아직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합병을 신청한다는 거죠. 그럼 합병해버리면 지목은 하나를 갖게 되니까 이때 지목도 바뀌게 되겠죠. 합병이 됨으로써 지목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요. 4번 같은 경우는 토지 용도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는 이것은 지목 변경 대상 토지라는 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 공사가 준공되면 당연히 합병이 되고 토지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합병 신청을 할 때는 또 지목이 바뀐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첨부 서면은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1, 2, 3번은요. 우리가 항상 지적소관청이나 등기소에 뭘 신청을 할 때는요. 증명서류 가져가는 거예요.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류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지목을 변경함에 있어서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공법상 규제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허가서 가져와야 되겠죠. 판결에서 분할을 해요. 판결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증명서류,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청을 할 때는 그냥 증명서류 가져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따로 외울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이제 4번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지목 변경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법상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제가 있을 경우에는 규제를 통과했다는 서류들을 가져가야 돼요. 그 증명서류를 가져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롭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전답과손 상호간, 전답과손을 합쳐서 우리는 보통 농지라고 하죠. 농지 상호간에는요. 자유롭게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지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요거 좀 참고를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증명서류를 다 가져가지만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경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변경이 가능하니까 증명서류 같은 게 필요가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로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수가 나오죠. 토지가 이제 바다가 되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서 그 말수를 하는 거죠. 자, 대상은요. 대상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근데 바다가 됐다는 것이 영구히 바다가 돼야 되죠. 영구히 바다가 됐을 때였습니까? 우리는 포락되었다고 하는 것이지 일시적으로 바다가 됐을 때는 포락됐다고 하지 않죠. 이것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등록 말소를 하지 않고요. 영구히 바다가 되었을 때. 즉 바다가 되어가지고 원래 지목으로도 회복될 수가 없고요. 다른 지목의 토지가 될 가능성도 없다. 무슨 말이에요? 영구히 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공부에서 등록을 말소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절차,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 가지고 있는 또 특징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분할이나 지목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요, 토지 소유자가 처음에 그냥 바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가 영구히 바다가 됐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바다가 됐을 뿐이냐, 영구히 바다가 되느냐는요,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국가에서요, 공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영구히 바다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해가지고 지적소관청에서 영구히 바다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제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한다는 거죠. 통지부터 시작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먼저 지적소관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등록 말소 신청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기 때문에요. 신청을 해라 이제. 신청을 해라. 더 이상 기다려봤자 의미 없다. 신청해달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럼 통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토지 소유자가 이제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이에요. 일반적인 토지동은 다 60일인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 90일이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90일이 다 지난 90일이 돼서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되는데 90일 다 되도록 말소를 신청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직권을 해버리는 거죠. 직권으로.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이죠. 그러니까 특징이죠. 여기 통지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60일이 아니라 90일이다. 이게 특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바다가 됐는데요.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등록 말소가 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바닷물이 또 빠져요. 다시 토지가 되었다는 거죠. 민법에서 이걸 성토되었다고 하는 거죠. 다시 토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성토된 토지는 과거 소유권이 부활하나요? 국유가 돼버리나요? 국유가 되죠.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소유하고요. 성토된 토지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여전히 소유하지 과거의 소유자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토지가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지적공부에 회복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회복 등록은 어떻습니까?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었습니까? 직권으로 하게 되겠죠.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기관이 회복 등록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자기 토지 자기가 회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청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가 나오면은 이것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냐 회복 등록하는 것이냐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먼저 통지부터 하게 되고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회복 등록을 할 때는요. 신청은 개념 자체가 없죠. 내 토지 내가 회복하는데 누가 신청을 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에 그냥 직권으로 회복 등록할 수 있어요. 회복 등록에 뭐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다 틀린 말이 되겠죠. 신청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게 되면요. 바다는요. 공유수명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지만 바다는 공유수명관리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청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다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희 소관이 됐다라고 해서 통지를 하고요. 다시 회복 등록을 하면 너희들 손 떼라. 우리가 이제 관할한다라고 해서 손 떼라고 또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나 회복 등록했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요.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공유수명 관리청에도 통지를 한다. 이게 좀 특징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요. 기본적인 토지 이동 6가지를 했습니다. 6가지를 했고 여기서는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요. 좀 우리 책은 좀 너무 많이 약술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보충할 내용들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당연한 내용들이 조금 보충되어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또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보충된 내용들은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기본 강의 시간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정말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 나오는 이제 축척 변경부터 많이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